자, 그러면 임종훈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성북구 장위동의 주택인데 사실 성북구 하면 재개발 이야기가 먼저 좀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재개발, 이 정비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이야기까지 상세히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장유동하게 앞서서 모아타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나가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의 어떤 맥락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과 공공에서 하는 재개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재건축, 그리고 저층 주거 지역을 새로 지으면 재개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이 재개발을 크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뉴타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재개발을 조금 더 작게 개발을 하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더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주거지역의 약 60%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40%가 저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 중에 총 80%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재개발이 조금 더 어려웠던 이유는 재개발의 노후도가 67%인데 이 67%를 지킬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동안 재개발이 하지 못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모아타운으로서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아타운은 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전체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67%의 노후도가 필요하지만 이 모아타운은 전체 2분의 1, 즉 50% 이상만 노후도가 진척이 돼 있으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이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라 불리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주택인데요. 이 가로주택을 모아서 하게 되면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정비 사업이 대략 한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모아타운은요, 추진이라든가 또는 조합 설립 승인이 생략됩니다. 더불어서 관리 계획 수립이 또 생략되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이제 공공 건축가가 설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세련된 아파트로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지하 주차장을 통합으로 해주기 때문에 대단지에 버금되는 그런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서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완화, 그리고 또 종상향, 그리고 기반시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이 모아타운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모아타운은요, 서울시 전 지역에서 봤을 때 75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5곳은 후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여러 여건이 맞는 지역을 75곳을 선정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규모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1곳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1곳의 모아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재개발이 됐던 어디 됐던 권리 산정 기준인데, 자,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쉽게 얘기해서 다세대를 새로 지었을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또는 현금 청산되느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날짜인데, 모아타운은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발표일까지 착공만 되어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완화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비사업, 재개발, 여러분 관심 너무 크죠? 그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펼쳐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성북구 장유동,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성북구 장유동의 다세대를 볼 텐데, 자, 먼저 어떤 것인지 개요 정보부터 좀 풀어주시죠. 예. 장유동 하면은 6호선 지역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도요. 6호선 돌고 지역을 도보 약 10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동북선이 개통된다라면 동북선 장유역이 약 5분 안에 이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28.1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는 22.1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총 5층 건물에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방 2개와 거실 그리고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장이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자, 장유동은 잠시 후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총 15개의 구역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진행되는 구역도 있고 해제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타운처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역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은 2023년 9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 지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예, 건물은 이제 보통 우리가 빌라 다세대는 하얀색 대리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건물보다 눈에 띄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거리 코너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축인 만큼 매우 깔끔합니다. 그래서 방 2개 거실 구조 그리고 또 화장실 구조로 갖고 있는데 자, 풀옵션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뭐 신혼부부 또는 1인 가구 이렇게 임대 놓기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이런 외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신축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너변에 겉모습부터 상당히 눈에 띄는 곳이죠. 안에 들어가면 이거 더 좋습니다. 아담한 공간이긴 한데요. 공간구도 잘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깔끔하죠. 창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는데 거실부터 욕실, 주방까지도 상당히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특징까지 좀 봐드렸고요. 중요한 거 역시 입지죠. 그리고 호재까지도 한번 더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하철 6호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을 도보 10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호선과 거리가 가깝고 향후에는 이제 동북선도 개통이 된다면 이용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주변에 또 이런 편의시설이나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또 대형마트 그리고 또 북서울 꿈의 숲 굉장히 크죠. 이런 숲과 중랑천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 장유동 주변도요. 굉장히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운대라든가 또 한국외대 그리고 또 경희대, 동덕여대 등 여러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수요에 대한 학생들 수요 이런 것까지도 이 주변에는 많이 수요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은 바로 장유 13구역입니다. 자, 장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구역에서부터 15구역까지 지정이 돼서요. 그동안 아파트들이 많이 완성이 되고 지금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8구역, 9구역 그리고 11, 12, 13구역이 해제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이 지금처럼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정비 사업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뉴타운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게 동북 쪽에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는 이 정체 구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지는 구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강원도 역세권 정비 사업 재개발 통해서 이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배울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GTS 노선입니다. 그래서 GTS C노선을 통해서 이 동북 쪽에 대한 개발 호재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오늘 말씀드리는 이 13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동북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동북선의 개통을 통해서 장윤뉴타운이 보다 입지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장위동 주택 가격 전략까지도 봐주실까요? 예, 매매가는 2억 8,500이 되겠고요. 방 2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임대가는 약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